안녕하세요. 초리타로입니다. 오늘은 8월이 끝나기 전 여러분에게 들어올 좋은 소식과 남은 10일 동안 일어날 일을 살펴볼게요.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기회가 들어오는지까지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9월 1일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함께 받아볼게요. 그럼 4장의 카드 중에서 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1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이 끝나기 전 1번님에게 들어올 좋은 소식, 그리고 남은 10일 동안 일어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1일에 1번님이 지금의 1번님에게 보내는 메시지까지 함께 볼게요. 먼저 1번님은 남은 8월 동안 지금까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꼭 완전히 새로운 일이 갑자기 생긴다는 것보다는 이미 내 주변에 있었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가능성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느낌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나한테 이런 방법도 있었네. 내가 왜 이걸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지? 이렇게 새로운 선택지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일이나 돈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1번님을 보면요. 그동안 혼자서 꽤 잘 버텨오신 것 같아요.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웬만하면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나도 사실 좀 힘든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8월에는 내가 그동안 해온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알아봐 주는 것도 좋지만 1번님 스스로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잘해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장을 같이 보면 남은 8월의 변화는 새로운 것을 얻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능력일 수도 있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멀리서 답을 찾기보다는 이미 내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게요. 먼저 하나는 1번님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연락이나 이야기가 있는데 생각보다 늦는다거나 누군가의 말이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구체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과 관련해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다른 반응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조금 김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는 상당히 좋아요. 결국 1번님에게 마음이 놓이는 일 하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가 확정이 된다거나, 일이 하나 마무리되거나, 내가 걱정했던 문제가 생각보다 괜찮게 정리될 수 있어 보여요. 일이라면 좋은 결과나 작은 성취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거나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집이나 가족 관련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2장을 같이 보면 흥미로워요. 내가 기대했던 소식이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마음 놓이는 결과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렸는데 정작 B라는 곳에서 좋은 이야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일이 풀리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면 잘 됐다. 이렇게 느낄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8월에는 내 예상과 실제 소식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좋은 변화와 기회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회복이 굉장히 강해요. 최근에 돈이나 일, 사람, 관계 또는 내 마음에서 조금 부족하다,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이 있었다면 그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장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방법이 보인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필요했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막혀있던 문제가 조금 풀리거나 현실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나왔던 카드랑 같이 보면 불안했던 상황이 안정되는 것 자체가 1번님에게 들어오는 좋은 소식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새로운 무언가가 엄청 크게 들어온다기보다는 걱정했던 일이 해결됐다. 생각보다 상황이 괜찮아졌어. 이제는 좀 마음 놓아도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신경 쓰이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남은 8월 동안 그 문제에서 작은 해결책이나 출구가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는 신호가 보인다고 해서 바로 모든 걸 내려놓기보다는요,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번님이 이미 꽤 오랫동안 버텨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만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오히려 거의 마지막 구간에 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정말 끝까지 가져가야 할 일이 있다면 남은 열흘 정도는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장을 또 연결을 해보면요. 상황은 이미 회복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마지막 한 고비는 내가 직접 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일이 있다면 조금만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8월 말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흐름도 꽤 좋아요. 무엇보다 마음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보입니다. 최근 계속 걱정했던 일이나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생각했던 문제가 있었다면 8월 말에는 지금보다 훨씬 덜 신경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가 완벽하게 사라져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해결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의 8월 마지막은 뭔가 엄청난 그러한 사건보다는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러한 느낌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같이 보면 더 명확해져요. 처음에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마지막에는 걱정에서 빠져나오는 그림이에요. 지금 1번님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 자체가 갑자기 사라진다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선택지를 발견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열흘 동안은 새로운 정보나 제안, 주변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생각보다 괜찮은 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9월 초에 1번님은 지금의 1번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 자신을 너무 마지막 순서로 두지 마. 해야 하는 일도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그것들을 감당하느라 내 몸이나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뒤로 미뤄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8월에는 무조건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지치지 않을 정도로 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앞에서 조금만 더 버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두 장을 같이 보면 의미가 분명해요. 끝까지 간다는 것과 나를 소진시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해야 하는 일은 마무리를 하되 잠을 줄인다거나 몸을 혹사하고 내 생활 전체를 희생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컨디션을 지키는 게 마지막 구간을 잘 통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의 리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남은 8월에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해결 방법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에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했던 연락이나 일이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오히려 마음을 놓게 되는 결과가 들어오고요. 그동안 부족하거나 막혀 있다고 느꼈던 상황에서도 조금씩 빠져나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한 고비는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8월이 끝날 무렵에는 지금보다 걱정도 줄어들고 이제 방향이 좀 보인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9월 초 1번님은 지금의 1번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너 자신까지 희생하면서 갈 필요는 없어. 너가 잘 버텨온 만큼 이제는 너 자신도 조금만 더 챙기자. 그러면 1번님의 8월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이 끝나기 전 2번님에게 들어올 좋은 소식과 남은 10일 동안 일어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초에 2번님이 지금의 2번님에게 보내는 메시지까지 함께 볼게요. 먼저 2번님은 요즘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속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 때문에 서운했던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했던 선택을 두고 그때 조금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겉으로는 이미 넘어간 것처럼 보여도 문득 생각날 때마다 기분이 다시 상한다거나 아쉬워지는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8월에는 이걸 무조건 좋게 이해하거나 상대를 용서해야 한다기보다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계속 기분 나빠하고 싶지는 않아. 이런 마음이 생기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해서 정리될 수도 있고요. 꼭 그런 일이 없더라도 2번님 스스로 이제는 이 문제에 예전만큼 힘을 쓰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일에는 단순한 서운함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네요. 2번님 입장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꽤 커 보이는 모습이에요. 예로 들면 일이라고 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정이나 보상이 기대한 것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돈이라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실제로 남는 게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라고 한다면 나는 이만큼 신경을 썼는데 상대는 그만큼 해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이게 뭐지? 이러한 생각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쉬움을 억지로 괜찮다라고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오히려 내가 무엇 때문에 서운했고 무엇을 기대했는데 못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두 장을 같이 보면 2번님은 남은 8월에 과거의 일 하나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왜 그렇게 대했을까라기보다는 그래서 나는 이 관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받았지? 이 일을 계속 가져간다면 나한테 뭐가 남을까? 이러한 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만 가지고 붙잡던 일들을 이제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8월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2번님이 끊고 싶어도 쉽게 끊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하나 보입니다. 꼭 아주 나쁜 일이라는 뜻은 아닌데요. 그런데 분명히 마음은 불편한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이라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데도 월급이나 안정성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라면 상대 때문에 힘이 드는데 정이나 미련 때문에 완전히 손을 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일이라면 이미 시간이나 돈을 많이 써서 여기서 그만두면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님은 지금 좋아서 붙잡고 있는 것과 아까워서 붙잡고 있는 걸 구별해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기다림의 카드가 나와요. 이미 꽤 오랫동안 지켜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누군가의 반응을 보고 있거나 조금만 더 하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시간을 더 주고 있었을 수도 있어 보여요. 남은 8월에는 이 문제를 한 번 더 지켜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더 기다릴 이유가 정말 있나? 이걸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나오는 날짜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약속한 그러한 시점이 있다거나 업무에서 평가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번 열흘 안에 그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나왔어요. 결국 애매했던 게 하나는 분명해질 거예요. 2번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답을 듣는다거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상대방의 태도가 분명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일이나 돈 문제에서는 실제 결과가 숫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예상하고 추측하느라 힘이 많이 들었다면 남은 8월에는 상황이 이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2번님 입장에서는 꽤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제일 지치게 하는 게 안 좋은 결과 그 자체보다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일 때가 더 많잖아요. 이번엔 적어도 그 애매함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세 장을 같이 보면 남은 8월에 2번님에게 중요한 일은 오랫동안 놓지 못하고 기다려온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계속 가져갈 만한 일인지 아니면 이젠 손을 떼야 하는지 여기까지가 한계인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2번님이 처음 기대했던 모습과 100% 똑같진 않더라도 적어도 더 이상 혼자 상상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릴 필요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한 뒤에 2번님이 무엇을 보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2번님 입장에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면 여기 오래 다니는 게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계속 과하게 지쳐 있거나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거나 내가 원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나한테 좋은 안정인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돈 문제라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계약이나 지출, 투자, 사업 같은 게 있다면 이걸 계속 가져가는 게 실제로 나한테 이득인가?
이러한 부분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만난다거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계속 내가 참아왔던 관계라면 이번엔 오래됐다는 게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기다림의 카드와 연결하면 이 부분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이번님이 지금까지 쉽게 놓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몇 달을 기다렸다거나, 몇 년을 다녔거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거나, 이미 돈을 많이 넣었거나,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면 너무 아깝지.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계산을 반대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무언가를 넣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걸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앞으로 6개월, 1년을 더 썼을 때 나한테 실제로 무엇이 남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8월에는 단순히 계속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지를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만 비용이 아니에요. 내 시간, 내 감정, 그리고 내 체력, 스트레스도 전부 비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태양 카드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단순히 불안해져서 기존 걸 버리는 흐름으로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판단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막연히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더라면 실제 평가나 조건을 확인한 뒤에 아, 내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구나 이렇게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관계에서도 상대가 정말 나를 위해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행동으로 보게 될 수 있어요. 돈이라면 실제 숫자를 보고 생각보다 남는 게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번님에게 이번 10일 동안 필요한 건 좋다, 나쁘다를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8월 말쯤 가면 이번님이 누군가의 인정이나 평가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과 그 자체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 줄까? 상대가 결국 나를 선택해 줄까? 이러한 부분을 많이 신경 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서 조금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직장이라면 상사가 칭찬해 주는지보다는 이 일을 계속하면 내가 실제로 성장을 한다거나 얻는 게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될 거고요. 관계라면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실제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있나?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즉, 남의 평가보다는 실제 대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장을 같이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겉으로 보기 좋은 것과 실제로 나한테 좋은 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직장인데 나는 너무 힘들 수 있고요. 겉으로 보기엔 오래된 좋은 관계인데 나는 늘 눈치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한번 보니까 지출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님은 남은 기간 동안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선택보다는 내가 실제로 괜찮아 하는 선택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선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새로운 제안을 받았을 때도 이름이나 겉모습보다는 조건을 볼 수 있고요. 사람을 볼 때도 말보다는 행동을 보게 될 거고요. 돈을 쓸 때는 감정보다 실제 효율을 따져보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요,
왜 나는 원하는 걸 못 받았지?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면 8월 말에는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게 정말 나한테 좋은 거였나? 이 질문을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내가 꼭 받고 싶었던 자리나 관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안 된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게 뒤집힌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얻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사실 자체보다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원했는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9월 초에 2번님이 지금의 2번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이 카드는 그냥 힐링하세요. 이러한 정도로 끝나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이번 이 전체 리딩에서 보면은 더 현실적으로 읽혀집니다. 9월 초에 2번님은 지금의 2번님에게 그 일에서 배울 건 다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같은 방식으로 선택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이 참았다면 다음에는 초반부터 불편한 점을 말하기도 할 거고요. 일에서 내가 계속 떠맡기만 했다면 다음에는 역할과 조건을 더 분명히 하고 돈에서 손해를 오래 끌었다면 다음에는 내가 멈출 기준을 먼저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게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아닙니다. 경험 이후에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진짜 치유에 가깝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지금 잘 연결이 돼요. 처음에는 지나간 일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때 왜 그랬는지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고 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러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일이 끝까지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님은 이번 8월 마지막 열흘 동안 과거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전부 얻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아까 이 조합에서 보면은 이번님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정말 가능성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워서인지를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관계든 일이든 돈이든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좋아질 근거가 있다면 기다릴 만한 가치는 있지만요. 근거는 없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조금만 더 이 생각이 남아 있다면 그때는 방향을 바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님,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2번님은 남은 8월 동안 오랫동안 애매하게 남아있던 일 하나를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 때문에 서운함도 있었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받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놓지 못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까? 이러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다린 만큼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나 결과가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요. 상대방의 태도가 분명해질 수도 있고 기다리던 연락이나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돈 문제라면 실제 조건이나 숫자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본 다음에 2번님이 생각을 정리하게 될 거예요. 계속 가져가도 되는 일인지, 조금 거리를 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젠 정말 끝내야 하는 일인지. 중요한 건 무조건 무언가를 끊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실제 상황을 논리적으로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에 가까워요. 그 과정에서 2번님은
내가 그동안 안정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나한테 안정이었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결과였는지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 끝날 무렵에는 처음보다 마음이 훨씬 정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됐지? 왜 나는 이걸 못 받았지? 이러한 생각이 컸다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제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는 알겠다. 이러한 쪽으로 마음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이번님은 지금의 이번님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걸 계속 붙잡고 있지 마. 기다릴 땐 기다리되 결과가 나오면 그걸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의 시간과 마음을 조금만 더 아껴서 썼으면 좋겠다. 이번님의 8월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이 끝나기 전에 3번님에게 들어올 좋은 소식과 남은 10일 동안 일어날 일, 그리고 9월 초에 3번님이 지금의 3번님에게 보내는 메시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3번님은 지금 결과를 하나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동안 애매하게 이어지던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이번엔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면 평가나 결과, 프로젝트 마무리처럼 내가 한 일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확인되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고요. 돈이나 개인적인 일이라면 목표했던 수준까지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비슷해요. 계속 애매하게 눈치만 보는 관계라면 이젠 상대가 어떤 생각인지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님은 남은 8월에 애매한 상태에서 벗어나 결과를 확인하는 것,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3번님이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도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는데도 설마 그렇겠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지겠지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계속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일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을 느끼면서 계속 희망적인 쪽만 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상황이 생각보다 괜찮은데도 내가 실패할까봐 계속 부정적인 부분만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자체보다는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 쪽으로 상황을 해석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두 장을 같이 보면 남은 8월에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이 실제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관계라면 상대가 한 말보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을 보고요. 일이라면 기대보다 실제 평가와 진행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라면 될 것 같다. 이러한 것보다는 실제 숫자를 봐야 돼요. 이번에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8월에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정보나 대화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거나 내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과 조금 다르거나 말이 중간에서 전달되면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아마 이렇게 될 거래.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아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직접 말한 게 아닌데 주변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한다거나 메시지 한두 개만 보고
상대의 마음을 너무 크게 해석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8월에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다음 카드는 상당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결국 3번님이 혼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이나 경험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직장이라면 내가 맡은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한다거나 내 성과가 눈에 띈다거나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에서는 큰 횡재라기보다는 내가 관리한 만큼 결과가 남는 모습이에요. 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와 별개로 내가 내 생활을 잘 유지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동안 이걸 할까 말까, 계속 기다릴까, 그만둘까 하면서 미뤄둔 일이 있었다면 남은 8월에는 더 이상 결정을 뒤로 미루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결정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펜타클 9번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남한테 끌려가서 결정을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내가 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거나 애매했던 요청에 답을 주거나 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태도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장을 같이 보면 현실적인 흐름이 나와요. 처음에는 정보가 애매하거나 주변 말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3번님이 남의 말에서 빠져나와서 내 상황에서는 이게 맞겠다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접 확인한 사실과 내가 가진 조건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조언을 많이 듣고 있었다면 모든 말을 다 반영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선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변화가 또 들어옵니다.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최근에 실망했던 일이나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 문제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꼭 상대와 화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 일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관심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전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기분이 상했는데 이번엔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기다리던 설명이나 사과를 듣고도 마음이 풀리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이 또 중요해요. 결정을 내리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는 흐름입니다. 사람을 정리할지 말지, 일을 계속해야 할지 말지,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 고민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더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를 정하고 나면 차라리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네. 이러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님에게 남은 8월의 좋은 변화는 모든 상황이 완벽해지는 것보다는 계속 마음에 걸리던 문제에 대해서 내 입장을 정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의 결과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왔어요. 여기서는 그냥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러한 것보다는 실제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거나 조건을 맞추거나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하거나 업무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님이 최근에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단순히 결과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이야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라면 새로운 업무를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역할이나 일정, 조건을 조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직이나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면 단순히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실제 조건을 맞추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업이나 돈과 관련해서는 가격을 협상한다거나 구매, 판매 또는 계약, 정산처럼 돈이 실제로 오가는 문제가 구체화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이 카드는 사람 사이의 교류를 또 뜻하기 때문에 그동안 애매했던 관계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맞춰보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번님은 8월 말쯤 되면 생각만 하고 있던 일을 실제 행동 단계로 옮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장을 같이 보면요. 처음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계속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를 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실제로 움직임이 생기는 겁니다. 예로 들면, 이제 이쪽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을 내렸더니 상대와 구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 보겠어 라고 마음을 정한 뒤에 상대와 솔직한 대화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는 더 기다리지 않겠어 이렇게 정한 뒤에는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 다른 기회를 알아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님의 좋은 변화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을 하나 내린 다음에 실제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앞에 펜타클 9번 카드와도 상당히 잘 맞아요. 이 조합은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얻는 기회라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능력이나 경험을 가지고 조건을 맞추는 거에 가깝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 정도 역할이면 저는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일을 맡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아닌 범위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요. 사업이나 프리랜서처럼 거래가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견적이나 계약, 거래처, 정산 문제처럼 상당히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님은 남은 8월에 무조건 상대가 주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기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입장으로 조금씩 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주변 이야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3번님이 직접 나서서 확인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장을 또 같이 연결을 하면 남은 열흘 동안은 해야 할 일도 아주 명확합니다. 누군가에게 전에 들은 말보다는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더라? 상대가 이런 뜻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추측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면 정확한 금액을 물어보고요. 일이면 일정과 역할을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계약이면 조건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상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특히 말로만 약속된 일이 있다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3번님은 주변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요. 직접 대화하거나 실제 조건을 확인했을 때 훨씬 빠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카드랑 또 같이 연결을 해보면 3번님이 원했던 결과가 단순히 성공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를 현실적인 기회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해 보여요. 예를 들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다음 역할이나 기회를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좋은 제안을 받았다면 바로 수락을 하기보다는 조건을 맞춰볼 수 있고요. 관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언제 만날지, 어떻게 이어갈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 하나만 보였을 때 다행이다 라고 끝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세요.
이번에는 그 한마디가 실제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9월 초에 3번님이 지금의 3번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9월 초에 3번님은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3번님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는 편일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좀 더 잘했어야 했나? 다른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내 점수를 깎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리딩에서는 펜타클 9번 카드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직접 조건을 조율하고 이를 움직이는 카드까지 나왔거든요. 3번님에게 아예 능력이 없어서 기회가 안 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걸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조합에서는 내가 이미 혼자 해낸 것들을 한번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남이 시켜서 한 거 말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해결했던 일, 누군가 크게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끝냈던 일, 어려웠는데 버티면서까지 결과를 얻었던 일, 이런 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3번님은 하나를 끝내면 바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러면서 넘어가 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남은 8월에는 어떤 결과나 제안이 들어오면 그냥 운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기회가 온 데에는 3번님이 그동안 해온 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두 장을 같이 연결하면요. 9월의 메시지가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너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 일에서 조건을 이야기할 때도 괜히 미안해하지 말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물어볼 때도 눈치 보지 마시고요.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인정한다는 게 거울을 보고 나는 소중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에선 오히려 저는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본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님에게 남은 8월은 애매했던 문제가 하나 정리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3번님에게 남은 8월은 애매했던 문제가 하나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실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3번님에게 남은 8월은 애매했던 문제가 하나 정리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보여요. 초반에는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나 주변 의견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3번님이 직접 사실을 확인하면서 생각보다 상황을 빠르게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결정을 내리고 나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그 뒤에는 대화나 협상, 거래, 업무 진행처럼 실제 현실에서 움직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만 하고 끝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연락을 해야 한다면 연락을 하시고요. 조건을 물어봐야 한다면 물어보시고 협의할 게 있다면 직접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특히 일이나 돈과 관련된 분들에게는 계약, 조건 조율, 새로운 업무 이야기, 거래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꽤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카드 자체가 협상, 업무상의 교환을 강하게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9월 초에 3번님은 지금의 3번님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너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이미 이루었어.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괜히 작아지지 마.
너가 원하는 걸 말하고 받을 수 있는 건 제대로 받아야 돼. 그럼 여기까지 3번님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이 끝나기 전에 4번님에게 들어올 좋은 소식과 남은 10일 동안 일어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초에 4번님이 지금의 4번님에게 보내는 메시지까지 한번 볼게요. 먼저 4번님은 남은 8월에 생각보다 운이 따라주는 순간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애써 만들려고 한 결과라기보다는 타이밍이 잘 맞는다든지 우연히 좋은 정보를 얻는다든지 누군가가 먼저 기회를 건네는 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찾지 않았는데 괜찮은 제안을 들을 수도 있고요. 미뤄졌던 일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걸 내 힘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갑자기 들어오는 제안이나 예상 밖의 기회를 너무 빨리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4번님 상태를 보면 뭔가 한동안은 혼자 감당하는 느낌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실제로 고민하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일에서는 결국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하네.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관계에서는 내가 먼저 신경 쓰고 챙기는 쪽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8월의 좋은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것보다는 혼자 끌고 가던 일을 더 이상 혼자만 책임지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을 같이 보면 4번님이 그동안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문제에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이나 타이밍이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중요한 건 4번님이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계속 혼자 버티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그냥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그게 운을 쓰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8월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 대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생길 수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온다거나 비슷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나아지는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면 똑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공부나 개인적인 일에서도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데 비해서 성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무조건 더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시간을 쓰는 나의 방식이 맞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카드가 이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4번님은 가고 싶은 방향은 있는데 속도가 잘 안 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일이 지연이 되거나 계획대로 일정이 안 맞는다거나 누군가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주변 상황이 안 따라준다라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속도를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밀어붙일수록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다시 잡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 두 장을 같이 보면 남은 8월에는 왜 이렇게 해도 진도가 안 나가지? 이러한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식과 방향이 지금 상황에 안 맞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이 밀리거나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때 한번 멈추고 지금 이걸 꼭 해야 하나?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4번님이 감정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일이라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거나
누가 뭘 해야 하는지 역할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고요. 사람 관계에서도 애매하게 참고 넘어가기보다는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하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이러한 것보다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카드랑도 연관을 지어보면요. 앞에서는 방향이 조금 꼬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드킹 카드가 나오면서 다시 정리가 됩니다. 상황이 저절로 풀리는 게 아니라 4번님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면서 길이 생기는 거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일정이 꼬였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먼저 할지를 정할 거고요. 관계가 애매하다면 어디까지 받아줄지 선을 정하고 일이 너무 많다면 이건 지금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답답함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자리를 지키는 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주변 의견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결정을 다시 바꾸게 하거나 내가 정한 기준을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님이 한번 정했다면 나는 이 방향으로 갈게.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라면 내 역할이나 의견을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관계에서는 내가 싫은 건 싫다고 표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두 장을 또 연결을 해보면요. 먼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판단을 지키는 거예요. 결정을 잘 내려놓고 상대가 한마디 하면 다시 흔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엔 그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4번님이 이미 여러 번 참고 맞춰졌던 상황이라면 이번엔 기준을 좀 더 분명하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8월 말의 결과로는 나를 오래 묶고 있던 거에서 빠져나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예요. 그동안 끊기 어렵던 습관이나 관계,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예전처럼 계속 끌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지 계속 신경 쓰던 관계에서 조금 거리를 둘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라면 내가 다 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돈이나 생활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나 반복적으로 후회하는 선택을 줄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을 같이 또 보면 4번님이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상황이 저절로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선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예전 같으면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거절을 할 거고 예전 같았으면 다시 연락이 오면 흔들렸었는데 이번엔 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좋은 변화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전보다는 덜 끌려다니는 거에 가깝습니다. 처음에 행운 카드랑 마지막 카드를 같이 연결해 보면요. 4번님에게 들어오는 좋은 운은 뭔가를 크게 얻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쓸데없이 나를 잡아먹던 거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골치 아픈 일정이 취소되는데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고요. 계속 끌고 가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놓치기 싫어서 붙잡았던 일이 있었는데 막상 손을 떼고 나니까 더 좋은 선택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9월 초에 4번님이 지금의 4번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이 카드는 이번 전체적인 리딩이랑 정말 잘 맞는 카드예요. 그래서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예전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일을 계속 하더라도 방식을 바꿀 수 있고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관계의 기준을 다르게 잡을 수 있어요. 같은 목표를 가져가더라도 내가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9월에는 8월에 답답했던 방식을 그대로 들고 가지 않는 겁니다. 이 조합을 보면 특히 더 그렇게 나와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방식, 반복하면 언젠가 나아지겠지라고 했던 방식, 그걸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9월에는 더 많이 해야지, 이러한 것보다는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때도 감정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카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모님에게 남은 8월은 처음엔 조금 답답할 순 있어요. 열심히 해도 진도가 안 나간다거나 계획했던 일이 자꾸 밀리고 혼자 해결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터는 사모님이 생각을 확실히 정리하면서 흐름이 달라져요.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줄일지, 누구의 말은 듣고 누구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을지,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지를 분명하게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나를 계속 지치게 했던 문제 하나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새로운 걸 많이 얻는 것보다 나를 붙잡고 있던 부담이 줄어드는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일에서라면 불편한 일을 덜어내고요. 관계에서라면 내가 계속 맞춰주던 패턴을 끊어버릴 거고, 생활에서라면 반복적으로 에너지를 빼앗던 부분을 정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의 사모님은 지금의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번에는 무작정 더 열심히 하지 마. 방향부터 다시 잡고 너가 정한 기준은 그대로 지켜도 돼. 그렇게 해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그럼 여기까지 사번님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